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고로 슬래그에서 조금 복습을 하는 시간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로 슬래그는 잠재 수경성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억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알카리 골재 반응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카리 골재 반응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화칼슘과 물이 이 물은 응결수라고도 하고 H2O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하여 수산화칼슘을 만들고 여기서 열이 이렇게 수화열이 생산되는 것을 수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는 하면은 이제 수화 반응이 끝나는 건데 이 시멘트 사이에 포졸란 즉 실리카질 또는 규산, 고로슬래그 이러한 재료가 있을 때 이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은 콘크리트를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콘크리트가 응결이 되면은 여기 필요한 응결수가 있고 그러나 응결수 외에 워커빌리티라는 콘크리트의 작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물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응결하고 남은 물은 콘크리트 내부에서 이렇게 유리수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유리수가 있던 이 자리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이 증발되고 나면은 이 공간이 전부 다 이렇게 공극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공극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감소시키고 내구성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위크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억제하는 효과로서 규산, 실리카질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규산 칼슘화가 돼서 이 유리수 부분을 규산 칼슘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규산 칼슘으로 채워지는 이러한 현상을 잠재수경성이라고 하고 이 잠재수경성에 의해서 수밀성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규산칼슘으로 채워진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팽창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팽창제는 철분의 발청, 침상 결정의 생성, 석회의 팽창 작용 등을 일으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경화 과정에서 팽창시킴으로써 교량의 지성을 건설할 때나 기계를 앉힐 때의 기초 부위 등의 그라우트에 사용이 되며 콘크리트 부재의 건조 수축을 줄여 균열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팽창성 시멘트와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팽창제에서 교량의 지성이라든지 기계 기초 등에서 어떻게 사용된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위에가 교량이고 밑에가 교각입니다. 또는 교대라고도 하는 부분인데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런 나와 있죠. 이렇게 교량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교량의 밑에 세워진 이런 다리를 교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각의 제일 끝쪽 즉 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교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교대와 교량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교량을 받쳐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이런 부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승이라고 합니다. 지승이라고 하는데 교량의 밑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다시 확대시키면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먼저 밑에 교대 밑에다가 교대 위에 교량을 설치하는데 거기 앞서 가지고 이렇게 지승을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끄러질 수 있도록 교량이 온도에 의해서 팽창이 일어나더라도 교량이 힘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짐이 가능한 이러한 재료를 만들어지며 그 밑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높이를 맞추게 됩니다. 이때 이 만드는 이 콘크리트의 재료가 이게 수축이 되어버리면 또 이게 아래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경화 과정에서 팽창을 시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계 기초도 기계가 아주 민감한 그런 기계일 경우에 기초를 하고 그 위에다가 기계를 앉혔는데 기초가 치마가 되면 기계가 민감하게 아주 불량이 나겠죠. 그럴 때 기초의 부위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합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팽창해서 균열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팽창제의 사용량을 적절히 잘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팽창제에는 산화 조제를 혼합한 철분제, 석고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고계 및 칼슘, 설포, 알미늄 산염의 그 팽창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팽창제는 생석회와 석고 및 알루미나를 조합 조성한 것으로서 광물명을 에트린가이트라 합니다. 이것을 포틀란드 시멘트에 적당한 양을 혼합하여 수거하면 시멘트 바실러스를 다량 생성하여 팽창하여 그 후 건조 수축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사용 용도로서는 슬래브, 지붕 슬래브, 지하 벽 등의 방수 이온부를 없앤 콘크리트 포장, 흉관 등에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실리카 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카 흉은 각종 실리콘이나 헤로실리콘 등의 규소 합금을 아크식 노에서 제조할 때 배출되는 가스에 부유하여 발생하는 미세한 분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해서 발생하는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아주 입자가 가늘게 됩니다. 이러한 실리카 흉은 실리카가 80에서 95%를 차지하고 입경이 1마이크로메타 이하로서 평균 입경은 0.1 마이크로메타 정도가 됩니다. 비표면적도 약 2만 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이 됨으로써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50에서 6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중이 약 2.1에서 2.2 정도이고 단위 용적 중량은 250에서 300kg per 입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다시 표를 보면은 실리카 흉은 비중이 2.2이고 비표면적이 이렇게 되죠. 보면은 일반 플라이시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 비표면적이 크죠. 그만큼 또 초미립자 분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면은 실리카 흉의 경우에 이렇게 시멘트 입자나 플라시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러한 입자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리카 흉을 이용하면은 강도가 증진되고 그 다음에 저항성이 증대되며 수밀성, 내화학 약품성이 증대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아서
실리카 휴머의 특징으로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초립 미립자 분말은 이 실리카 퓨물 시멘트 중량의 5에서 15% 정도 치환하면은 콘크리트가 치밀한 구조로 되어 콘크리트가 고강도화가 됩니다. 또한 재료분리 저항성, 수밀성, 내화학약품성이 향상되며 알칼리 골재 반응의 억제 효과 및 강도 증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편 단위 수량의 증가, 건조 수축의 증대 등의 결점이 있어 물 결합 제비가 3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많은 연구 보고 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 결합 제비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물 결합 제비 또는 물 시멘트비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물 결합 제비는 시멘트의 분의 물의 양으로서 이게 30%가 30%라고 얘기를 하면은 30%가 되면은 물 시멘트 100에 대해서 물이 30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100kg에 물 30kg, 아주 물의 양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결합 제비가 낮게 되면은 아주 뻑뻑하게 되어서 워커빌리티가 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물 결합 제비가 낮춰지기 위해서는 고성능 감수제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이 고성능 감수제라는 혼화제를 사용함으로써 물을 적게 써도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지만 이 실리카 휴머를 쓴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성능 감수제는 시멘트와 실리카 휴머의 적절한 분산 및 소화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보다 균질한 콘크리트 형성에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리카 휴머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의 예를 표 3.3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혼화제, 약제자를 사용한 혼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화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혼화제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AE제입니다. AE제. 이 AE제는 에어 인트레이닝 어드믹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어드믹처보다는 에이전트란 표현이 맞다고 보고 에이전트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에이제는 콘크리트용 계면 활성제의 일종으로서 콘크리트 내부에 독립된 미세기포를 발생시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개선과 동혈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갖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이다. 자,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두 번째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이 두 가지 AE제의 사용 목적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외워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AE제는 미국에서 1930년대 콘크리트 포장용 도로의 동결 융해 작용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미세 공기를 연행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는 혼화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약 1% 전후의 공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교적 기포가 크고 불규칙하게 분포된 갇힌 공기가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AE제를 사용하게 되면 미세하고 독립된 공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연행 공기라고 하며 A 공기를 연행한 콘크리트를 A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이 AE제를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콘크리트용 계면 활성제로서 미세기포를 발생시켜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동결 용해 저항성을 상승시킨다라고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자, 이 에이제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은 이게 시멘트 입자라고 봅시다. 이 시멘트 입자의 표면에 이렇게 연행 공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시멘트 입자의 표면에 연행 공기가 아주 미세한 연행 공기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연행된 공기들이 에어 쿠션의 역할을 하게 돼서 시멘트 입자와 입자를 서로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볼 베어링과 같은 효과가 남으로써 워커빌리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 입자가 잘 미끄러지게 해서 유동성도 개선이 되죠. 이러한 슬럼프치와 또 단위 수량, 단위 시멘트량의 관계를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잘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단위 수량과 시멘트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슬럼프치를 일반적으로 이제 단위 수량을 80kg per 입방미터로 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160kg per 입방미터가 되면은 1 입방미터당 시멘트 160kg에 물이 80kg이 들어가니까 물 시멘트비는 50%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슬럼프치가 8cm가 나온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슬럼프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슬럼프치란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콘크리트의 일단 슬럼프 시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규정되어 있는데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또는 혼합 콘크리트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트럭 에지테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수레로 실어서 오게 됩니다. 또는 현장에서 믹서로 또 콘크리트를 비비게 되면은 이렇게 삽으로 퍼내게 되겠죠. 이때 슬럼프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슬럼프치는 뭐냐? 슬럼프 기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슬럼프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수밀성 평판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고깔인데 고깔의 윗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지름이 20cm, 윗지름이 10cm, 높이는 30cm입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10cm, 20cm, 30cm.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방금 갖고 온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3층에 걸쳐 가지고 여기다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층을 채우고 다짐봉으로 다져주고, 그래서 25회씩 각각 다집니다. 자, 그래서 한 층에 25회씩 3층으로 다지게 되면은 위에 조금 남게 되는 부분을 흑선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매끈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곡갈 모양의 이 슬럼프 기구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리면은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을 때 이 콘크리트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서 있지 않겠죠.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슬럼프 측정기, 이게 이제 슬럼프 측정자입니다. 이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는 기본이 30cm고, 그리고 슬럼프 측정기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밑으로 무너진 깊이, 이 길이를 슬럼프치라고 합니다. 자, 이래 되면은 슬럼프치가 높을수록 시멘트는 유동성이 높은 그러한 콘크리트겠죠.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작업을 하기가 좋은 워커빌리티가 우수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법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시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시험, 곧 슬럼프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러면 슬럼프 치가 8cm일 때보다는 12cm일 때가 더 워커빌리티가 높고 작업하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워커빌리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물을 더 섞었습니다. 물이 더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워커빌리티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을 40kg을 더 넣게 되면은 물 시멘트비를 50%를 맞추기 위하여 단위 시멘트량은 240kg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 시멘트비가 같이 50%로서 강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또한 슬럼프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18cm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180kg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은 시멘트량은 360kg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워커빌리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물이 더 들어가게 되면 단위 시멘트량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위 시멘트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의 양이 많아지면은 콘크리트 자체의 가격이 증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강도는 똑같이 하면서 슬럼프치를 올리는 방법이 물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물을 증가시키지 않고 AE제를 넣음으로써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게 된다면 더 이상 물을 더 안 넣어도 슬럼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효과를 위해서 AE제와 같은 이러한 혼화제를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연행 공기는 지름이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구형으로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AE제는 일반적으로 음이온계 또는 비이온계이며 화학적인 주성분은 수지산염계, 황산 에스테르계, 알킬벤젠 설폰산염계 등으로 암갈색의 액체 또는 분말로 된 것이 많습니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고려한 공기량의 표준은 표 3.4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표 3.4를 보시면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고려한 A 공기량의 표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 공기량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묵은 콘크리트에서는 구름볼체 제거 치수가 16mm가 되면은 공기량을 7% 이하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량이 늘어나면은 시멘트의 강도가 저하되는, 낮아지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파워포인트로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AE제는 계면 활성제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왜 이 AE제를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AE제 효과입니다. 공기량이 1%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4 내지 6%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해죠. 그래서 이 공기량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강도가 자꾸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2%가 정지하면 거의 10% 가까이 강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왜 이 에이제를 쓰느냐? 공기량이 증가 1% 에이제를 사용한 공기량이 증가하면은 슬럼프가 2 내지 2.5cm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워커빌리티가 개선되죠. 또한 단위 수량이 7 내지 14%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워커빌리티가 증가되고 단위 수량이 감소됨으로써 이 단위 수량이 감소되면 또 강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에이제를 쓸 때 다소 강도의 감소로서 한 가지 손해는 보지만은 그러나 이익이 이렇게 두 개나 생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너무 많이 쓰면은 강도의 감소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량을 7%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알고 에이제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공기량을 고려한 에이제의 그 공기량 표준을 보면은 아무래도 굵은골재의 제대치수가 커지면은 공기량이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가야 되고 좀 작아지면은 좀 더 들어가도 되는데 7%로 제한하고 있다 하는 걸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2에서 6%, 포장 콘크리트는 4에서 5%, 자, 댐 콘크리트는 이것도 굵은 골재의 제대치수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굵은 골재의 제대치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굵은 골재의 제대치수가 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굵은 골재 제대치수는 여러분들 책 73페이지를 펴면은 굵은 골재 제대치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책 7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굵은 골재 제대치수의 정의로서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시키는 채 중에서 채소치수의 채눈을 공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지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정의를 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량으로서 여러분들 입경 가적 곡선 배웠죠. 그럴 때 그 중량으로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채 중에서 가장 작은 치수의 채눈을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굵은 골재 제대치수가 크면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아주 굵은 골재가 되고 이 굵은 골재의 제대치수가 작으면은 대부분의 골재가 작은 골재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굵은 골재에서 굵은 골재가 많은 제대치수가 80mm가 되면은 골재가 상당히 다 굵은 것이 되겠죠. 9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댐 콘크리트는 150mm까지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커지면은 어떠한 단점이 있겠습니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커지면은 골재가 커지게 되고 이 골재가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콘크리트 내에 철근을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럼 철근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철근의 간격이 좁아지면은 골재가 그 철근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철근을 이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을 때 굵은 골재가 전부 다 철근 위에만 남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거를 재료 분리라고 하는데, 따라서 묵은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굵은 골재를 허용을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포장 콘크리트에서는 굵은 골재를 아주 최대 치수를 높게 허용을 하게 되면 재료 분리가 있어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AE제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AE제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연행 공기는 시멘트, 골재 입자 주위에 볼 베어링과 같은 작용을 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한다. 자, 공기량이 1% 증가함에 따라서 슬럼프가 25mm 증가한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죠. 기포가 시멘트 및 골재의 미립자를 떠오르게 하거나 물의 이동을 도움으로써 블리딩을 감소시킨다. 블리딩 아까 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콘크리트의 공극 중의 물의 동결에 의한 팽창 응력을 기포가 흡수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동결융에 대한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워커빌리티 개선과 동결융의 개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구성 지수를 보면은 보통 콘크리트가 물시멘트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물이 많아지니까 내구성이 이렇게 다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A 콘크리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공기량이 4%가 넘는 경우죠. 사용하면은 A 콘크리트도 물이 증가되면은 감소하지만 4%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물시멘트비가 50%라고 했을 때 내구성의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내구성을 상승시키는 효과로서 A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량과 압축 강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공기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압축 강도가 압축 강도가 낮은 경우 22.3MPa일 경우 정도 될 때는 비슷하지만, 고강도로 갈수록 공기량이 많아지면 강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기량을 7%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를 또 보면은 A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강도는 물 결합비가 일정할 경우 공기량만을 증가시켜 주면은 공기량 1%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축 강도는 4 내지 6%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그 파워포인트에서 본 내용입니다. 또 힘 강도도 2 내지 3%, 탄성 계수는 약 7에서 8 곱하기 10의 제곱 메가파스칼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한편 A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A제의 종류, 사용량 및 시공 방법에 따라서 공기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시공에 주의해야 합니다. A제는 한국 산업구역에 적합한 것을 당연한 얘기죠. A제의 사용량은 소량이므로 사용할 때 아주 작은 양을 씁니다. 소주 반컵 정도, 이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계량에 주의하고 깨끗한 물에 희석하여 충분히 교반시키고 계량 오차는 3% 이내에 한다. 공기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콘크리트 작업성은 좋아지나 강도가 저하되므로 A제 사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반 및 진동 다짐에 의해서 공기량이 감소하므로 비비기를 할 때 소요 공기량보다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많게 합니다. 콘크리트 내구성은 소요 공기량 외에 골재의 품질,
배합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행 공기량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골제의 입도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립률의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빔 시간 및 온도는 공기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조립률이 나왔는데 이 조립률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AE제까지 함으로써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